이번 강의에서는 포인터와 배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모리상의 다른 변수에 대한 주소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었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단순 변수뿐만 아니라 배열이라는 것도 메모리에 할당되어져서 소위 메모리상의 특정 주소를 갖고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 혹은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W형 타입의 3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 리스트를 선언했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 해당하는 배열이 메모리 1000번지서부터 할당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리스트라는 W형 배열의 세 요소의 값들을 선택해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얻어오거나 이곳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소위 이 공간에 대한 변수 이름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배열의 선택식 앞에 주소 연산자를 적용한 부분들은, 즉 이 선택식이 나타내는 공간의 시작 주소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더욱이 1차원 배열인 경우에 첨자 연산 없이 그저 배열의 이름만 사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시작 주소 값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임의의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시작 주소 값은 곧 그 배열의 시작 주소 값과 일치하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W형 포인터 변수 P를 하나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P라는 변수 역시 메모리 특정 공간을 할당받을 테고, 이 P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주소값을 초기화해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P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되어지니까 P라는 변수에는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질 것이고, 이후 우리는 이 P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1000번지 영역을 간접 참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현재 P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잘 식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 P는 배열 리스트를 가리키는 것이죠. 맞나요? 아니죠. 현재 P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P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데 그 주소에 가보면 W형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 P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W형 수를 가리켜야 한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현재 이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이 리스트 네모가로 0이라는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 식별되어지는 이 공간을 가리킬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P가 배열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저 요소의 타입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배열이 몇 개짜리 배열이다 라는 정보도 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단순 포인터 P를 통해서는 그런 정보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임의의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는 배열 포인터라는 것으로 다시 다루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기본 재료용의 베이스 타입을 갖는 단순 포인터를 통해서 하나의 값을 가리키는 일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만 P라는 어떤 포인터가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킨다 라고 했을 때 살펴봤더니 그 다음 요소도 모두 다 W형 데이터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가리키는 것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라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다음 요소를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배열은 반복문과 같이 사용하기 좋은 저장 구조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켰다라고 하면 다음 요소들도 가리키고 싶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매번 포인터 변수가 갖고 있는 주소값을 초기화해서 배열의 두 번째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P의 1008번지라는 이 표현식의 값을 집어넣어주고 접근하고,
또 배열의 세 번째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식의 값을 집어넣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을 때 인접한 영역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적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P가 가리키는 것이 배열이 아니라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표현식으로서 초기화해 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다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모두 다 1000번지라는 동일 주소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 좀 더 단순화되어진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갖는 포인터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열의 이름을 통해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일들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꾸지 않고서도 나머지 요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제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개념이 포인터의 산술연산이라는 방법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 어떤 임의의 포인터 P가 배열의 특정 요소, 일반적으로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정수값을 더하는 연산은 그저 산술적인 의미의 산수 계산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k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값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서 보면 P라는 포인터가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을 때 P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우리 1000번지에다 1을 더하면 어떤 값이 만들어져야 돼요?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1001번지라는 값이 만들어질 텐데 자, 1001번지에 보면 여기 어딘가를 가리키겠죠. 자, 여기 가리켜봐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중간 부분을 가리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인터 변수에다가 산술적으로 1을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부터 그 포인터의 베이스 타임만큼 떨어진 곳의 시작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포인터의 산술 연산은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포인터가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켰을 때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 요소에 인접한 다른 요소들을 접근을 할 때 주로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변수에 대해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적용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들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따라서 P라는 변수에다가 K를 더한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P에다가 현재 그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의 크기만큼을 정수배한 만큼의 옵셋 값들을 더한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앞서서 살펴봤던 더블형 포인터 P에다가 1을 더한다라는 것은 1001번지라는 주소값이 아니라 1008번지라는 주소값을, 즉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특정 요소에 대해서 정수배만큼 떨어진 다음 요소의 시작 주소값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스트라는 배열은 더블형의 요소 타입을 갖는 3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 P라는 포인터 변수로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열의 선택식을 통해서 배열의 각 요소에다 어떤 특정 의미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P라는 변수도 역시 초기화하기를 리스트라는 이름, 엄밀히 따지면 리스트라는 배열의 0번 요소의 주소값으로 초기화할 것인데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소위 이 P라는 변수가 1000번지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도록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포인터 변수의 값을 넣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간접 참조하는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간접 참조 연산자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만 일어날 것이고 일단은 1000번지를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배열의 이름도 1000번지를 가리키지만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도 100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산술적인 연산 더하기 1 더하기 2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P가 가리키는 배열의 요소부터 첫 번째만큼 떨어진 요소, 둘만큼 떨어진 요소들에 대한 각각의 주소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어져서
소위 포인터 변수가 배열의 시작 요소의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포인터의 산술연산을 통해서 그 배열의 나머지 요소의 시작 주소값들도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P가 가리키는 값이라는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 별 표시를 이용을 해주게 되어지면 P가 가리키는 값이라는 것은 이 1.0이라는 즉 배열의 요소 선택식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값을 얻어낼 수도 있고 이 요소에다가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값이라는 이 전체에 대해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은 두 번째 요소에 대한 주소가 가리키는 값이 되어져서 바로 배열의 두 번째 요소 선택식에 대한 표현과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일반화해서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이라는 것은 일종의 포인터 연산과 포인터 변수에 대한 간접 참조 연산이 합쳐진 연산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배열의 첨자 연산과 포인터의 산술 연산 그리고 간접 참조 연산이 이런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간주해서 배열의 첨자 연산을 사용하도록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인터를 통해서 이런 산술 연산과 간접 참조 연산을 매번 갖고 다니는 것이 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에 좀 더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열의 첨자 연산을 포인터 변수에 직접 적용을 해서 이렇게 P가 가리키는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인터와 배열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배열의 첨자 연산이 포인터의 산술 연산 그리고 간접 참조 연산을 한 결과와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도 첨자 연산을 허용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일종의 포인터 값이더라라는 거죠. 특히 배열의 이름이라는 것은 배열이 선언되었을 때 정해지는 고정된 일종의 상수값이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상수로 취급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스트라는 배열의 이름은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포인터 상수 측면에서 배열의 이름에다가 정수값들을 더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요소에 대한 시작 주소값들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배열에 대한 시작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포인터 변수가 가리켰을 때 이 좌측에 나온 것이 각각의 요소에 대한 시작 주소를 얻어낼 수 있는 유효한 표현들인 것이고 이 우측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의 요소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역시 유효한 표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좌우변에 나타난 각각의 표현식들을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포인터 변수는 꼭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만 지녀야 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포인터 변수에다가 두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값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P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것이 이 요소에 대한 주소값이 되어질 것이고 반면에 얘를 기준으로 P-1이라고 하면 얘에 대한 주소값들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런 포인터를 가지고서 몇 가지 산술 연산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배열상의 두 지점을 서로 다른 포인터 P1과 P2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P1은 두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를, P2는 다섯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를 각각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현재 P1에다가 3을 더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P1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만큼 떨어진 요소의 시작 주소 값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P2는 P1 플러스 3과 같기 때문에 만약에 P2에서 P1을 뺀다라고 하면 아까 P2는 P1 더하기 3이었잖아요. P1 없어지고 나서 3이라는 즉 두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 사이에 몇 개의 요소가 있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같은 배열상의 두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사이에 뺄셈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만
두 포인터 사이에 다른 산술 연산들을 예를 들어서 더하거나 혹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들은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피연산자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둡시다. 특히 뺄셈 연산도 같은 배열상의 두 지점을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한 뺄셈만 유효한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한 뺄셈은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8번째 줄에서 IP라는 정수형 포인터 변수에다가 리스트라는 배열의 2번 요소, 즉 여기가 0번, 1번, 2번이죠. 2번 요소의 주소값을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특정 요소를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는데 어차피 이 IP라는 포인터는 정수형 변수에 대한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배열의 어떤 요소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현재 IP라는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통해서 현재 정수값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를 더해보는 연산들을 수행을 해봤어요. 자, 즉 IP가 여기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IP 플러스 0이라고 하면 33이라는 이 요소 자체에 대한 주소가 되어지겠죠. 하지만 IP 플러스 1이라고 하면 33을 기준으로 한 요소 다음 요소를 가리킬 것이요. 마찬가지로 IP 빼기 1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IP를 기준으로 한 요소 전 요소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에는 그 요소 값을 나타낼 것이요. 이 포인터의 변수에 대해서 정수를 더하고 간접 참조하는 연산은 배열의 첨자 연산과도 일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배열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좀 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포인터로 하여금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마저도 좀 더 간단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저 배열의 이름만 사용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특정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을 갖도록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배열의 0번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역시 같은 동작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의 선택식과 같은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더 즐겨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제는 pStart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를 pEnd라는 포인터를 통해서는 마지막 요소의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요소에 대한 주소에서 시작 요소에 대한 주소값을 빼주게 되어지면 마지막 요소와 시작 요소 사이에 몇 개의 요소가 있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 요소의 시작 주소에서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 사이에는 4개의 요소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전체 요소를 반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마지막 요소까지 포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더하기 1을 수행을 해줘야지만 전체 5개라는 요소값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5개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서 굳이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for 반복문을 통해서 시작점에서부터 산술적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개수를 셈하는 동작 대신에 현재 반복문의 인덱스 값을 포인터 변수로 바꾸어 가지고서 시작 요소의 주소부터 끝 요소까지 하나씩 IP라는 포인터 값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각각의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배열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혹은 여기 포인터 변수도 증감 연산자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보니까 다시 바꾸기를 pEnd와 pStart의 차를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사이에 몇 개의 요소가 있는지를 통해 전체 배열의 개수들을 확인을 하고 그 n개만큼 반복하도록 하되 pStart라는 포인터를 기반으로 해서 간접 참조 연산과 증가 연산을 한 번에 수행하도록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P스타트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출력해 보기도 하고 또 P스타트라는 값을 증가시키는 일도 수행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문제의 요구 조건을 잘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특히 우리가 이 간접 참조 연산자와 증가 연산자를 같이 사용하는 이 구문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텐데, P스타트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얻어내는 연산과 그리고 P스타트라는 포인터의 값을 증가하는 연산이 따로따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연산자 중에서 먼저 수행되어지는 것은 P스타트에 대한 증가 연산자가 먼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간접 참조하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P스타트에 대해서 증가 연산자를 사용을 한 결과는 다시 보면 얘는 값이 증가되는 행위와 연산의 결과를 갖는 행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연산자 후위 표현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증가되기 전에 연산의 결과값이 먼저 발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증가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P스타트 뿔뿔의 연산의 결과값은 현재 P스타트 값이 결과값이 되겠죠. 그 결과값이 간접 참조 연산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P스타트의 값이 1 증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간접 참조 연산자 별에게 전달되어진 것은 증가되기 전에 P스타트 값이 먼저 전달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괄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런 연산과 동일한 결과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현재 P스타트라는 값을 간접 참조한 결과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기를 괄호 쏴주게 된다라고 하면 11이라는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12라는 값으로 만들고 말겠죠.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를 배열과 같이 사용을 할 때에는 다양한 사용 방법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또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고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배열처럼 사용하는 일들이 언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왔었어요. 언제 사용을 했는가 살펴보면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갖는 예를 우리 앞서서 다뤄봤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현재 어떤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호출 시 함수의 인수로 정수에 대한 1차원 배열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매개 변수를 이런 형태로 썼었죠. array라는 이름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정수형 1차원 배열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 매개 변수이다 라고 했었어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하나의 주소값을 받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포인터 변수가 필요했었어요. 어떤 주소값이냐? 정수 배열에 대한 시작 요소의 주소값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array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수형 포인터 변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정수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포인터 변수가 생성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더욱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함수 내부에서 우리 array가 배열은 아니지만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array라는 것은 포인터로서 이렇게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값 추정 연산을 통해서 현재 array가 가리키는 실인수 영역의 배열의 특정 요소의 값들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저 우리는 배열의 첨자 연산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해 본다라고 하면 어떤 1차원 배열을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포인터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주소값을 받는 것이고 그 함수 안에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과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이 배열이 가리키는 요소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이렇게 배열의 관점에서처럼 매개 변수를 써주고 그 함수 안에서 배열의 선택식처럼 표현을 써주어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열의 첨자 연산 자체가 array라는 이름을 통해서 시작 주소값을 또 첨자 연산 i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배열의 요소 타입에다가 i만큼 곱한 결과들을 얻어내어져서 이 두 연산이 내부적으로 같은 결과들을 얻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만 주의할 것은 2차원 배열 이상의 다차원 배열들은 이렇게 단일 포인터로 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본다라고 하면 이 단일 포인터는 한 번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즉 1차원적인 나열을 통해서 다음 요소들을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2차원 배열 이상의 다차원 배열들은 2개 이상의 첨자를 통해서 소위 행열의 개념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룹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이런 단순 포인터를 통해서는 그룹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배열 포인터라는 것을 통해서 포인터의 산술연산과 간접참조연산을 중첩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좀 복잡한 형태의 포인터를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심지어 1차원 배열을 받는 경우다 하더라도 굳이 포인터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배열의 관점에서 받아서 배열처럼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실제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봤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직접 포인터를 통해서 리스트라는 배열을 가리켜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 대신에 show라는 함수를 통해 이 리스트의 각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show라는 함수는 호출 시 함수의 인수로 배열의 이름을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int 네모 가로가로라는 형태로 정수에 대한 1차원 배열을 받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죠. 다만 정수의 1차원 배열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형 포인터를 인수로 갖는 그런 함수가 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도 하나의 1차원 배열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수형 포인터의 매개 변수를 주어 가지고서 그 안에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통해 혹은 포인터 변수를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함수 호출 시 배열의 이름을 통해 전달된 주소값을 포인터 매개 변수가 받아서 간접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는 하나의 주소값만 전달되었지만 메인 함수에서 정의되어진 각각의 배열 요소들의 직접 값을 참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배열의 요소 값들을 변화시키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다음 예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정수 값들을 입력받아서 리스트라는 배열에 채워줄 수 있는 getIntegerArray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본 거예요. 호출 측에서 적당한 크기의 배열을 선언을 했고, 선언되어진 배열의 시작 주소와 그 배열을 통해서 반복할 수 있는 개수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해 줌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배열에 대해서도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자, 이런 getIntegerArray라는 함수 안에서는 반복문을 통해서 최대 사이즈번만큼, 내가 한정한 배열의 할당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값을 입력받되, 입력받은 값이 0보다 작으면 입력하는 과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본 거예요. 물론 배열의 마지막 요소까지 입력이 받아진 경우에도 중단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따라서 이 함수 안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개수가 최대 배열의 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배열의 크기보다 더 적은 수만큼 입력이 되어지는 것도 가능해서 현재 몇 개 입력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호출 측으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호출 측에서 그 반환 값을 받아 가지고서 입력되어진 모든 요소들을 출력해 본다라고 했을 때, 배열의 할당 크기는 맥스게 있지만 현재 입력된 값이 3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3개의 요소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rintIntegerArray라는 함수 안에서는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에서 유효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크기까지만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예제는 그냥 전통적인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예제인데, 이 예제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은 함수의 인수 목록이나 혹은 매개 변수 목록에서 보면 배열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시작 주소를 전달받기 위해서 포인터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배열의 관점에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포인터 변수가 생성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생성되어진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서 내부적으로도 보면
포인터의 산술 현상과 간접 참조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array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부터 i만큼 떨어진 요소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value를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 일어나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종종 배열의 첨자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array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i번째 요소의 값에 접근해라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을 포인터 타입으로 두고 배열의 첨자 연산 써도 되고, 혹은 매개 변수 타입을 배열처럼 써놓고 나서 포인터 산술 연산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이 실제 컴파일 되었을 때는 100% 동일한 표현으로 변환이 되어진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들쑥날쑥 쓰는 것보다는 내가 포인터 매개 변수를 썼다라고 하면 뭐 가급적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또 배열처럼 썼다라고 하면 배열의 선택식 표현을 쓰는 것이 일관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저것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배열 표현식으로 쓰고 배열의 선택식 표현을 써주면 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는 배열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포인터 변수가 생성된 것이다 라는 것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과 포인터는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좀 비교해 보면,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들을 갖는 변수들의 연속된 저장 공간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포인터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단일 변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포인터 상수이지만, 포인터 변수는 단순 정수형 변수처럼 그 포인터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즉 대상이 되어지는 L-value에 대한 주소값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배열도 포인터도 일단 한번 선언되어지면 그 자신에게 할당되어지는 메모리의 크기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배열 같은 경우에 한번 선언되어진 후에 배열 요소의 개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즉 배열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포인터도 그 자신의 베이스 타입을 바꾼다든가 하는 일들은 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인터는 그 자신이 다른 메모리의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간접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을 변경시켜 줌으로써 다양한 다른 부분의 메모리들을 참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던 단일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그저 하나의 변수에 대한 주소를 가리킬 수도 있었지만, 배열상의 특정 요소의 주소를 가리킬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라고, 설사 내가 포인터 변수를 배열의 이름으로 초기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배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열의 시작 요소를 가리키는 것뿐이다, 단일 변수를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포인터의 산술 연산이라는 걸 통해서 배열의 특정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통해 인접한 배열의 다른 요소들에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방법도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문자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도 결국 하나의 배열이기는 해요. 따라서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